장례식장 안에는 국화꽃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죠. 남편 동현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였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넥타이를 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영정 속에서만 미소 짓고 있다니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어요.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이웃들까지.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조금 다른 조문객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톤이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 양복에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죠. 강민입니다. 동현 사장님과 사업상 인연이 있었어요. 아, 그 강민이구나. 서진은 기억해냈습니다. 남편이 몇 번 언급했던 젊은 사업가였죠. 부동산 개발 쪽에서 성공한 인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신문에도 종종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진이 답례 인사를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강민이 향을 올리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데 그때 서진의 시선이 그의 왼손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둥글고 희끄무레한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동전 크기 정도의 그 흉터를 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기억이 떠올랐죠. 20해 전 5살이던 아들 도윤이 실종되던 그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어 병원에 갔던 일, 의사가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던 말, 그리고 그 이틀 후 공원에서 놀다가 사라져버린 도윤의 모습. 어머, 이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은 향을 다 올리고 돌아서려던 참이었는데 서진의 시선이 자신의 손등에 고정되어 있는 걸 눈치챘어요. 혹시 무슨... 아니에요, 죄송해요. 서진은 황급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쩔 줄 몰랐죠. 그 흉터, 그 위치, 그 크기까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게다가 강민은 유명한 사업가라고 했잖아요. 강민은 정중하게 인사를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걸음걸이, 어깨선, 심지어 목 뒤의 머리카락 모양까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언니, 괜찮아? 신우이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방금 본 강민의 흉터가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사람이 도윤일까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떨림은 뭘까요? 나머지 조문 시간 동안 서진은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강민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손등의 흉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0해 전 도윤이 마지막으로 집에 있었을 때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강민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손등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도윤이가 5살 때 입었던 상처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혹시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오전 서진은 남편의 회사 직원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조문 와주신 강민 사장님 말인데요. 아, 강민 사장님 말씀이세요?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셨죠. 그분이 언제부터 사업을 하신 건가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외국에서 잘하셨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후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자랐다는 말에 서진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도윤이가 실종된 후 경찰은 해외로 밀반 출되었을 가능성도 언급했었거든요. 혹시 그분 개인적인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없나요? 글쎄요. 워낙 사생활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이라서. 아, 그런데 아드님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혼자서 키우고 계신다던데.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강민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지 인터뷰, 성공사업가 특집 기사, 부동산 개발 관련 뉴스까지. 하지만 그의 개인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어린 시절 해외에서 성장했으며 귀국 후 부동산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었다는 간단한 소개뿐이었습니다. 가족관계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죠. 사모님, 점심 드세요. 가정부 김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은 아침부터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 네. 고마워요. 하지만 서진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강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매, 입술선, 심지어 말하는 툭까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후에 서진은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강민의 회사가 있는 건물 앞까지 갔어요. 멀리서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2시간을 기다려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2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어요. 도윤이가 사라진 그 화요일 오후, 공원에서 놀고 있던 도윤이를 잠시 눈을 떼는 사이에 잃어버렸죠. 경찰과 온 동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도윤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도윤이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5살 때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 통통한 볼,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 이 아이가 자랐다면 지금쯤 25살이겠죠. 강민과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설마, 정말 설마.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끈끈한 연결고리 말이에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진은 여전히 강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손등의 화상 흉터는 꿈에까지 나타났어요. 언니, 이제 그만 좀 쉬어. 며칠째 제대로 밥도 안 먹고 뭘 그렇게 찾고 있어? 신우이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져가며 강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거든요. 응, 알겠어. 그냥 오빠 회사 일 때문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조카가 유명한 사업가로 나타났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용기를 내어 강민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DM 개발 강민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동현건설 동현 사장의 부인입니다. 장례식 때 인사드렸는데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후 강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의 가슴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조문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오빠가 생전에 대표님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꼭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역삼동 카페 베네에서 뵙죠. 다음 날 서진은 1시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너무 긴장되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히 3시에 강민이 나타났죠. 정장 차림의 그는 역시나 잘생겼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동현 사장님께는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강민이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서진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매, 코, 입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서 자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한국어가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입양되어서요. 입양이라는 말에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몇 살 때 입양되셨어요? 5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5살. 도윤이가 사라진 나이와 똑같았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의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강민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거의 없어요. 가끔 꿈에서 보는 게 있긴 한데, 공원 같은 곳에서 놀던 기억, 따뜻한 손길 같은 것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공원. 서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공원이었거든요.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도윤이의 사진을 꺼냈어요. 5살 때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건 누구예요? 제 아들이에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잠깐요. 강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먼저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하지만 강민은 이미 카페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 도윤이라고. 사진을 본 순간의 그 반응, 떨리는 손, 창백해진 얼굴,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강민이 급하게 떠난 후 서진은 며칠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도 출장 중이라 연락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서진은 답답한 마음에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동현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서진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동현의 개인 일기장이었습니다. 평소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했죠. 첫 장을 펼쳐보니 작년 날짜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강민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도윤이가 떠오른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 강민과 미팅을 했다.
그가 커피를 마실 때 컵을 잡는 방식이 어린 도윤이와 똑같다. 왼손으로 컵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마시는 습관. 우연의 일치일까? 페이지를 넘기니 더 자세한 관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강민의 왼손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다. 크기와 위치가 도윤이 5살 때 입었던 상처와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서진에게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가 무의식 중에 엄마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것을 봤다. 다른 사람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멈칫하며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을 짓는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강민을 관찰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강민이 자다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다. 호텔에서 하룻밤 머물 때였는데 엄마 어디 가지 마라고 말했다. 꿈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아들이 아프다고 했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데 혈액형이 맞는 가족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강민이 정말 도윤이라면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결심했다. DNA 검사를 받아보겠다. 강민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구했다. 내일 검사소에 가져갈 예정이다. 만약 정말 도윤이라면 서진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지만 아니라면 괜한 희망을 품게 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 날이 동현이 사고를 당한 날이었어요. 서진은 일기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혼자서만 고민했을까요? 서진은 남편이 다녔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고 동현 씨의 부인입니다. 혹시 남편이 DNA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나요? 아, 네. 확인해 보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으셨네요. 지금 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서진은 병원에서 봉투 하나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서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부자관계 확률 99.9%. 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강민이 도윤이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어요. 강민은 이미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로,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로.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아들이야라고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강민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진은 강민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피할 수 없게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을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거든요. 서진은 강민의 회사가 있는 고층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서와 도윤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담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DM 개발 강민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약속이 있으신지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일정이 빡빡하셔서. 제가 동현건설 동현 사장의 부인입니다.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잠시 후 비서가 돌아와서 안내했습니다. 강민의 사무실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런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민은 차갑게 말했어요. 지난번 카페에서 급하게 떠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앉으세요. 길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은 시계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5분만 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강민 씨, 아니. 도윤아. 그 순간 강민의 몸이 굳어졌어요. 도윤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전율이 흘렀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아들 도윤이 맞죠? 서진은 봉투에서 DNA 검사 결과서를 꺼냈어요. 강민은 그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빠가, 내 남편이 몰래 한 검사예요. 당신의 머리카락으로요. 부자관계 확률이 99.9%로 나왔어요. 강민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양부모님이 계시고. 도윤아, 이것도 봐. 서진은 어린 도윤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 생일 사진까지. 강민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반응이었어요. 이 아이가 저예요? 그래, 내가 내 아들이야.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서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뭔가를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가끔 꿈에서 봤어요. 이런 모습들을. 따뜻한 품, 자장가 소리, 공원에서 놀던 기억. 맞아, 맞아. 내가 공원에서 미끄럼틀 타는 걸 좋아했지.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곰 3마리 노래를 좋아했고. 강민이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 순간 둘 다 울음을 멈췄습니다. 강민이 정확히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강민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서진은 벌떡 일어나서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도윤아, 내 아들. 정말 컸구나. 한참을 울고 난 후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미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경찰 조사로는 아마 유괴된 후 해외로 밀반출된 것 같다고 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강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고 고마운 분들이지. 내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언젠가 꼭 인사드리고 싶어. 그때 강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끄는 강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제 아들이 위급해요. 간 상태가 나빠져서 응급실에 있다고. 뭐라고? 내 손자가? 서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찾은 아들에게 그런 아픈 아이가 있다니. 같이 가자, 도윤아. 하지만 나도 그 아이 할머니야. 당연히 가야지. 둘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민이 말했어요. 준호가. 제 아들 이름이 준호예요. 5살인데 선천적으로 간이 안 좋아서. 5살. 도윤이가 사라졌던 나이와 같았어요. 서진은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치고는 너무 작고 야위어 보였어요. 서진은 처음 보는 손자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이 상태가 어떤가요? 강민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일주일 이내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의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혈액형이 맞는 기증자는 여전히 없나요? 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적합한 분이 없으시고. 그때 서진이 나섰어요.
제가 검사 받아보겠어요. 어머니,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강민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혈액 검사부터 해보세요. 저는 A형이에요. 할머님이시군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58살입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 위험도가 높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야겠어요.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형은 물론이고 조직 적합성까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죠.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 정도로 적합한 경우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데, 그럼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서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님 연세를 고려할 때, 의사 선생님, 정확히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간 이식 수술 자체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증자가 50대 후반이라는 점이 변수죠. 전신 마취와 수술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날 밤 강민은 서진을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도윤아, 난 괜찮아. 그 아이가 내 아들이잖아. 내 손자고.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서진은 강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아, 엄마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하지만 준호한테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수십 년이나 남아있잖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번만큼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그리고 있잖아.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도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이제야 그걸 할 수 있게 됐네. 수술 전날 밤 서진은 준호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잠든 얼굴이 어린 시절 도윤이와 비슷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왔어. 내일 할머니가 너한테 건강한 간을 줄 거야. 그러니까 꼭 건강해져서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야 해. 강민도 곁에 앉아서 어머니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도윤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수술 당일 아침 서진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강민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도윤아,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준호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줘. 그리고 내 아버지, 우리 오빠 무덤에도 가끔 가서 인사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수술 잘 되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강민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어요. 간 이식 수술은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걸린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강민 씨, 괜찮으세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강민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제 막 찾은 어머니를 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아들 준호에 대한 걱정도 컸고요. 오후 5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료진들이 준호를 먼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아버님,
준호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집도이가 말했어요. 강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지금 수술이 끝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시간 후 서진도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 수술 자체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분이 수술 중에 출혈이 많았고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세요. 강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서진은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강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깨어났어요.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요. 이제 어머니도 깨어나셔야죠. 하지만 서진은 반응이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어요. 이식받은 간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빠, 할머니는 언제 깨어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곧 깨어나실 거야. 할머니가 준호 때문에 많이 피곤하셔서 푹 주무시는 거야. 할머니가 저한테 간을 주셨다며요? 그래, 할머니가 준호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깨어나셔서 같이 놀고 싶어요. 그날 밤 강민은 서진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오늘 처음으로 웃기도 했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기억났어요. 어릴 때 아팠을 때 어머니가 밤새 간병하시던 것. 열이 날 때마다 이마에 손을 대고 걱정하시던 모습.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 없이는 안 돼요. 그때였어요. 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은 깜짝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서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눈을 떴어요. 초점이 맞지 않던 시선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도윤아?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서진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는 완전히 나았어요. 어머니 덕분에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강민도 울면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수술 후 1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준호도 새 생명을 얻은 듯 건강해졌어요. 오늘은 준호가 처음으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준호가 신나게 물었어요. 1달 사이에 아이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볼에도 살이 오르고 눈빛도 생기가 돌았죠. 그럼 우리 준호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먹자. 서진은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예전보다 조금 여위긴 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이 퇴원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거든요. 괜찮아. 이런 기쁜 일에 무슨 무리야.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저 이제 유치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할머니도 같이 사실 거예요? 강민과 서진이 눈을 마주쳤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따로 있으셔. 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놀러 올게. 그리고 준하고 아빠도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와야 해. 네, 약속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강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실은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회사 일을 조금 줄이려고 해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국 정말 맛있어요. 아빠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야, 준호야. 강민이 웃으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기뻤어요. 아들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밤이 되어 준호를 재우고 난 후 강민과 서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 미안했어요. 뭐가 미안해? 제가 20년 동안 어머니를 찾지 못해서요. 사실 가끔 꿈에서 보긴 했어요. 따뜻한 손길, 자장가 소리. 하지만 그게 정말 기억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잘 자라줘서 고마워. 양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요. 그럼 꼭 그래야지. 내 아들을 잘 키워주신 분들인데. 그때 강민이 서재로 가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동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셨죠? 아버지의 일기. 응, 봤어. 아버지도 저를 알아보고 계셨구나.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께 정말 죄송해요. 살아계실 때 알아뵙지 못해서. 도윤아, 오빤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야. 내가 돌아온 걸 보시면서.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내일 오빠 무덤에 같이 가자. 인사드리고.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동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준호예요. 할아버지가 아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강민은 아버지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아들 도윤입니다. 바람이 살랑 불며 국화꽃이 흔들렸어요. 마치 동현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구나. 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당연하지.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봐야지. 준호가 뒷자리에서 졸음에 겨워하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서진과 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새로운 세대인 준호에게도 이어질 것이었어요. 해질녘 하늘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운데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